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7일 느바 소식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최초로 7차전까지 간 LA 클리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치열했던 승부의 최종 승자는 클리퍼스였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7차전 홈 경기에서 댈러스를 잡고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고, 이는 이번 시리즈 최초로 홈팀이 승리를 차지한 경기였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6차전에서 공격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올해의 수비수 출신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며 진정한 락다운이 뭔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여기에 28점을 무려 66.7%의 야투율로 적중시킨 건 덤입니다. 현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이자 플레이오프 모드를 켜면 가장 무서운 선수는 여전히 카와이 레너드라는 걸 본인이 증명했네요. 한편 타이론 루 감독은 4번을 치른 7차전에서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3번의 7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서쪽으로 와선 레너드와 함께 이 기록을 이어갔네요. 경기 후 타이론 루 감독은 작년에 클리퍼스가 7차전에 패한 것에 대해 작년은 작년이고 이제 끝났다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2018-19 시즌 클리브랜드와 단 6경기를 함께한 시즌을 제외하면 감독 생활을 한 모든 시즌 팀을 파이널로 이끈 행운이 함께하는 루 감독이 2라운드에서 리그 승률 1위 유타 재즈를 상대로는 어떤 전술과 경기를 선보일지 그 첫 경기는 9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댈러스는 2년 연속 클리퍼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2, 3쿼터에 좀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으며 흐름을 내줬고 끝까지 추격에 나섰지만 원정팀이 모두 승리한 시리즈라는 변수를 결국 지켜내지 못하며 아쉬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7차전까지 진행된 시리즈였기에 이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에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비록 집중력을 요구하는 자유투에서 너무 안 좋은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루카 돈치치는 작년 플레이오프 데뷔에 이어 이번에도 말 그대로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본인 46득점 포함 어시스트로 31점을 생산하며 본인의 등번호와 같은 77점을 생산했는데, 이는 댈러스가 기록한 111점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댈러스는 제임스 하든 버금가는 리그 최고의 공격 코트 옵션을 보유했으며, 기가 막히는 건 이 선수는 아직 3년 차이며 다음 시즌까지 고작 $10,000,000의 연봉을 받는 신인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돈치치는 팀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냐는 질문에 그건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라며, 본인은 단지 선수일 뿐이지만 댈러스 선수단은 훌륭하게 경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것이고 돈치치는 팀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뜨거운 승부 군성을 언급했는데요. 팀이 돈치치 옆에 좋은 선수들을 붙여준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음은 물론이며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기에 댈러스의 오프시즌 선수 투자에 아낌없는 마크 큐반 구단주와 릭 칼라일 감독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2라운드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트레이 영이 1라운드에 이어 슈퍼스타의 자질을 보였는데요. 전반에만 25점을 넣으며 웰스파고 센터를 접수했습니다. 비록 후반에 강해진 필라델피아 수비의 야투난조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 험난한 필라델피아 원정, 그것도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점은 분명 영이 보통의 심장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은 오늘 기록으로 애틀랜타 구단 역대 최초로 플레이오프에서 35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드래프트 동기 돈치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걸 마치 한을 풀듯 본인의 자질을 큰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활약과 더불어 애틀랜타는 오늘 1쿼터부터 42점을 약 73%의 야투율로 적중시켰고, 그 결과 전반에만 13개의 3점을 성공시키며 구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후반 상대 수비에 고전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명 180클럽의 야투율을 기록하는 데 성공하며 오늘 경기 직전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이 기록을 세웠던 49개의 팀이 단 4번만 패하며 승률 약 92%를 기록했던 행운을 이어갔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애틀랜타는 9일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가 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구는 상대보다 많은 슛을 던져 많이 성공시켜 많은 점수를 올리면 이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1쿼터에 필라델피아가 나쁘지 않은 야투율을 기록했지만 애틀랜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슛을 던져 더 많이 성공시켰죠. 결정적으로 필라델피아는 3점과 자유투에서 상대에게 완전 밀리며 후반 들어 강력해진 수비와 함께한 추격전에도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벤 시몬스가 야투는 모두 넣고 자유투는 10개 중 3개만 성공시킨 것도 꽤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시몬스는 코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지만 역대 플레이오프 첫 5경기 구간에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샤킬 오닐과 윌트 체인벌린의 지배력을 갖추진 못했기에 남은 시리즈에서 이 부분은 분명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닥 리버스 감독이 필라델피아 현지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차전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어제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 시작 43초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죠. 비록 팀은 승리했지만 남은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 하든의 이탈은 팀에 정말 치명적인 전력 손실입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마음이 아프고 하든이 다음 경기를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다며 하든의 부상에 상한 기분을 표출했고, 케빈 듀란트는 현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하든이 이 순간 얼마나 뛰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하든의 이탈로 선수들이 더욱 똘똘 뭉쳤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모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 누구보다 하든 본인이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요. 2차전 결장이 확정된 하든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회복해서 코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올랜도 매직과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팀이 완벽한 리빌딩 모드에 들어가면서 클리포드 감독과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했으며, 클리포드는 1년 계약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팀은 데드라인을 통해 주축 선수들을 모두 보내며 제대로 리빌딩 버튼을 누른 상황입니다. 현재 팀은 포틀랜드와 결별한 테리 스토츠와 연결되고 있다고 하네요. 뉴욕 닉스가 오프시즌 FA가 되는 마이애미 히트의 켄드릭 넌을 노린다고 합니다. SNY의 이안 베글리에 따르면 넌이 뉴욕의 레이더망에 있고 디 애슬레틱은 넌이 연 1,500만 달러 규모의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낸 마이애미가 과연 넌과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커리어 최초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죠. 이에 르브론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정말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앤서니 에드워즈는 SNS를 통해 사람들이 르브론보다 더 많이 실패한 운동선수를 보고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르브론이 커리어 내내 미움을 받아왔고 르브론이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건데 본인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기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르브론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오며 수많은 팬만큼 안티도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농구에 있어서 르브론의 업적과 실력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 폄하되는 걸 두고 에드워즈가 한 소리 냈네요. 앞서 언급한 르브론 제임스는 2003년 데뷔 후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축복받은 신체로 롱런할 수 있는 건 르브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데요. 최근 제이지와 배드버니가 출연한 HBO의 더샵 에피소드에서 르브론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끼는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르브론은 코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할 때 그걸 느낀다며 게리 트렌트 시니어와 주니어, 캐년 마틴 시니어와 주니어와 경기를 펼친 것을 말했는데요. 본인이 그 세 번째 주인공이 된다면 1977년생임에도 최근 55회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한 NFL의 레전드 톰 브레디와 비슷할 거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르브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NBA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지난 2월 반월판 수술을 받으며 재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죠. 르브론도 아들과 함께 코트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밝힌 만큼 이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피닉스 선즈와 덴버 너게츠는 내일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첫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은 시즌 MVP 수상이 유력한 니콜라 요키치와 1라운드에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준 디안드레 에이튼의 맞대결이죠. 요키치는 덴버 쪽 기자인 마이크 싱어를 통해 에이튼이 본인을 잘 막아 문제를 만들었다며 맞대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이 두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그의 복귀를 원하는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탐슨은 본인이 다음 시즌 기록할 평균 득점이 얼마나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알다시피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단지 효율적인 선수가 되고 싶고 몇 점을 넣든 상관없지만 매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탐슨은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시즌 3점 성공률 40%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요. 부디 건강하게 복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6월 7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eets in this wasted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